다음으로 문자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북.org라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 두 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 객체의 렌스를 문자열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렌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북.org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13입니다. 그래서 총 문자열의 개수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tr1의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죠. 두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해서 같다면 true를 다르다면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compare to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compare to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열을 인덱스 순서대로 빼서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만약에 같다면 제로를 다르다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됩니다. 현재는 같기 때문에 0을 리턴하게 됩니다. str1.concate이라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열을 결합시키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str1과 str2를 결합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str1과 str2로 두 개를 플러스 연산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concate과 플러스 연산은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index of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문자열 내에서 특정 문자열을 검색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그 검색된 위치를 리턴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북이란 문자열을 만나는 첫 번째 위치가 어디죠? 여기서는 4입니다. 인덱스가 4인 위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last index of 같은 경우에는 DS부터 소문자 O를 검색하게 됩니다. DS부터 검색해서 소문자 O가 있는 위치는 이 위치죠. 그래서 11이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추출하는 메서드죠. 그래서 4인 위치부터 10인 위치까지 10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9인 위치까지의 문자열을 리턴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북이라는 문자열이 리턴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프레이스 같은 메서드 같은 리프레이스 메서드는 문자를 교체하는 메서드인데요. 소문자 O를 전부 소문자 T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문자 O를 전체 T로 교체해서 리턴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7.3.4 스트링 버퍼 클래스. 이번에는 문자열의 수정이 가능한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immutable 클래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북이란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하죠. 이 자북이란 문자열인데 여기서 OO 부분만 바꾸어서 만약에 TT로 바꾸었다. 이 자체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배운 방법을 이용하면요. 리프레이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시켜서 얻을 수는 있지만은 이 자체 내에서 OO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링 클래스가 수정이 불가능한 immutable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죠. 이것은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해서 문자열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문자열로 리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열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수정이 가능한 클래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트링 버퍼 클래스입니다. 이 스트링 버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추가, 삭제, 수정, 검색의 기능이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이것이 스트링 버퍼 객체를 일단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ppend 메서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계속적으로 붙여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자열을 계속 붙여넣게 되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증가하면서 문자열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리프레이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덱스가 11인 위치부터 14인 위치까지 NET를 리프레이스 하라. 이때 14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12, 13의 인덱스에 있는 것들이 NET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입니다. 리프레이스를 하더라도 있는 위치에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버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스트링형의 객체로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b.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스트링 객체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7.3.5 스트링 버퍼의 속도. 이번에는 스트링을 이용해서 문자를 만드는 것과 스트링 버퍼를 이용해서 문자를 만들었을 때 그 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도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system.currentTimeMil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현재의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속도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겠죠.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currentTimeMil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시간을 얻고 이전 시간을 빼면은
작업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는 방법은요. 스트링으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str1이라는 스트링 객체를 일단 하나 생성하고 여기에 h라는 문자열을 여기에 붙여넣게 됩니다. 더하기 연산으로 붙여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붙여 넣을 때마다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때 5만 번 붙여 넣어서 문자열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과 스트링 버퍼로 스트링 버퍼 객체를 생성한 뒤에 append 메소드를 이용해서 5만 번 h를 붙여 넣어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과 속도를 측정해 보면은 바로 이 스트링 버퍼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 스트링으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의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객체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스트링 버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h를 계속해서 붙여 넣는 방식으로 문자열을 만들기 때문에 스트링 버퍼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3.6 스트링 빌드 클래스 자바 5.0 이번에는 자바 5.0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스트링 빌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트링 빌드 클래스는 스트링 버프와 100% 동일한 클래스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이 스트링 빌드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동기화란 말은 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스트링 버프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했을 때 하나의 스레드가 이 자원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는 대기하게 하는 그 동기화의 기법을 이 스트링 버프는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스트링 빌드, 즉 자바 5.0에서 제공되는 스트링 빌드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빌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의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드의 속도를 측정해 보면은 스트링 빌드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드의 차이점은 바로 동기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3.7 포매팅 클래스 자바 5.0 이번에는 자바 5.0에서 소개되는 포매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매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의 프린트 F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예를 보시면요. string.format이란 메서드에 포맷 문자열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값을 hello 100, 3.14f 100 이와 같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순서대로 각각의 포맷 문자열에 할당되게 됩니다. %s라고 하면 문자열을, %d라고 하면은 10진수를, 그리고 %f라고 하면 플로터형을, %o라고 하면은 8진수를, %h라고 하면은 16진수를 각각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서 스트링 s1에 할당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보시면요. %d라고 했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를 출력하지만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1000단위마다 콤마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라고 하면은 플로트형을 출력하게 되어 있지만 %.3f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셋째짜리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f라고 하면은 1000단위로 콤마를 찍고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7.4 자바 5.0 이넘과 valuable argument 7.4.1 자바의 상수 이번에는 자바의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상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파이널 키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파이널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값을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파이 이퀄 3.14t라고 할당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 파이 값은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가 상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퍼블릭이라고 선언했으며 오직 하나의 메모리만 만들기 위해서 스태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되며 오직 하나의 메모리를 가지는 상수, 더블형 상수 파일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탑전 스태틱이기 때문에 파일로 접근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내에서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내에서 선언하거나 안 그러면 일반 클래스 내에서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이와 같이 상수를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에서는 파이널 상수를 이용해서 상수를 만들었지만은 5.0 이후부터는 열거형 상수를 이용해서 상수를 만드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7.4.2 이넘 자바 5.0
자바 5.0부터는 enum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enum 자체를 상수를 만드는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내면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독특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 생성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enum sign flag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sign flag 자체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고 그 안에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ign flag S1이라고 해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enu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타입 생성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enum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독특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만들긴 만듭니다. 하지만은 이 데이터 타입으로 만든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값들을 그 내부에 이와 같이 지정하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은 순서대로 자동으로 0, 1, 2, 3, 4가 전자동으로 할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ign flag S1이라고 정의하고 S1에 sign flag 블랙이라고 할당한다 그러면 블랙에는 자동으로 무슨 값이 들어있죠? 0이 할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S1에 0을 할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enum을 상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이 enum 자체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 생성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수를 생성해서 그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7.4.3 enum의 사용. 이번에는 enum을 사용하는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num을 하나 선언해야 되겠죠. enum paint style이라고 enum을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paint style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데이터 타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paint style ps라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할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무 값이나 할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num을 선언할 때 선언하는 상수를 이용해서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um을 선언할 때 이와 같이 상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상수들은 자동으로 0, 1, 2, 3의 값을 가진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ps라는 변수에 enum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데 paint style의 db-라는 상수의 값을 이와 같이 할당해야 됩니다. 이때 db-에는 상수 값이 얼마죠? 1이라는 값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ps의 값이 들어와서 db-라는 케이스의 케이스문에 걸려서 그 케이스문에 해당하는 구문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7.4.4 enum의 실체. 이번에는 enum의 내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enum paint style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클래스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데이터 타입이 됩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부, 이 paint 스타일 내부를 뜯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enum paint style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컴파일러는 이와 같이 아예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때 상속받는 클래스가 enum 클래스입니다. enum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아예 paint style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dash, db dash, dot, db dot를 여기서 상수로 선언을 합니다. 상수로 선언하고 거기에 각각 값을 0, 1, 2, 3의 값을 각각 할당해 줍니다. 이 내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 구문을 가져다가 컴파일러가 아예 클래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구문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요. 역컴파일을 이용하면 이 구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z.exe라는 역컴파일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intstyle.class 컴파일된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자바 파일을 만들어 보면은 이 구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7.4.5 가변 매개 변수 자바 5.0 이번에는 자바 5.0에서 소개되는 가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가 없던 시절에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 그것을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는 벡트로 묶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디스플레이에 벡트로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벡트에다가 데이터를 헬로, 월드, 코리아라고 넣어서 디스플레이에 매개 변수로 이 벡트를 전달을 해서 그 데이터를 메소드 내로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벡터로 전달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에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바 5.0 이전의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배열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바 5.0부터는 가변 매개 변수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디스플레이에 매개 변수로 스트링 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줄 때 하나, 둘, 세 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변적으로 매개 변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구문과 이 구문을 가져다가 내부에서 뭔가 컴파일러가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작업은요. 이것을 가져다가 아예 이것을 스트링형의 배열 객체로 아예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구문은 자동으로 배열 형식의 매개 변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열 객체를 넣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컴파일러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배열 형식의 객체로 만들어주고 이 구문을 가져다가 배열 매개 변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변 매개 변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